네, 안녕하십니까. 자, 7번째 시간 사막화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을 학습하고 있죠. 이 지역은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건조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사막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막화와 관련된 문제가 이 지역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특히나 이 지역에서 워낙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의 주제로 다루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지역의 사막화 문제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막화라는 게 뭐냐 한다면, 자, 건조 지역 또는 반건조 지역, 그러니까 사바나 기후라든지 뭐 지중해성 기후 이런 데를 말해요. 이런 데서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식생이 감소하고 식물이 없어지고 토양이 황폐화되는 현상. 굉장히 중요한 표현 두 가지 나왔습니다. 땅이 사막으로 변해요. 모래로 뒤덮여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약간 초등학교 느낌이고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좀 지리를 배웠다는 친구들은 이제 사막화라고 얘기한다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식생이 감소한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토양이 황폐화된다. 땅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막화가 뭐라고요? 식생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토양이 황폐화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느냐?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죠. 자, 발생 원인으로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면서 기후변화를 손꼽았는데요. 사실 기후변화가 자연적 요인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걸 기후변화가 자연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자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사람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기간 가뭄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아,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뭄이 이어지면 사막으로 변하는구나. 당연하죠. 말라 죽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인 요인,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 한번 보죠. 자, 나무를 베어요. 땔감이 부족하고요. 집도 지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무를 베으면 나무를 베어 나간 그 지역의 흙이 쓸려 나갑니다. 흙이 쓸려 나가면서 못 쓰는 땅이 돼버려요. 자, 나무를 벤 다음에 거기다가 일단 농사도 짓고요. 가축도 좀 풀어놔요. 처음에 얼마간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빗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흙이 쓸려 나간 걸 막아줄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결국 식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이제 그 기반함, 돌이 드러나게 되면서 못 쓴 땅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나친 관계로 인한 토지의 염도 상승. 자, 요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지의 염도 상승.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 조금 설명이 복잡하거든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건조기후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마음껏 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지하수를 퍼올렸거나 강물을 끌고 와서 짓는 관계 농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그러니까 즉 돈이 이미 많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귀중한 이 물을 함부로 밭에다가 막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식물의 뿌리에 닿을 만큼만 정말 최소한의 물로 식물이 자랄 수 있을 것 같은 그만큼만 딱 준단 말이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땅에 소금기가 쌓여요. 왜요? 자, 우리는 강물이나 지하수에 소금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맛을 봐도 그런 맛은 나지 않아요.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미세한 양의 염분이 있거든요. 그 아주 미세한 양의 염분이 오랜 시간 동안 증발되고 식물이 빨아먹고 하면서 그 땅 겉표면에 쌓이는 거예요. 이 지역은 증발이 워낙 잘 일어나고 물의 양도, 공급되는 물의 양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조금씩 식물 뿌리로 들어가는 물이 일부는 식물이 흡수되겠지만 대부분은 증발한단 말이죠. 증발하면서 소금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남긴 소금기가 계속 땅에 쌓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곳은요, 비가 왕창 내릴 때 그 소금기도 같이 싹 녹아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비는 안 오는 데다가 아주 조금씩 증발이 일어나서 소금기가 쌓일 만큼만 계속 그 물을 주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 땅이 너무 소금기가 많아져서 못 쓰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량의 물을 가지고 정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에는 또 이 지역의 농업 형편이 만만치는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토양의 염도 상승, 이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위험 지역을 한번 지도로 봤어요. 일단 하얗게 표시된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 아니고 사막이에요. 사막이니까 그냥 여기는 그대로 표현이 된 거죠.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는 이미 사막이고, 이 사막 주변으로 사막화 위험 지역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죠. 사막화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전 지구적 환경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막화와 연관 깊은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기후변화가 사막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사막화가 되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이 두 개가 서로 그런 연관 관계가 있고, 생물종 다양성 감소가 사막화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막도 나름의 생태계가 있을 것이고, 사막 주변 지역도 나름의 생태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좋은 말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막화가 불러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 한번 확인했고요. 자, 그럼 어디서 사막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두 개의 사례 지역을 알아볼 겁니다. 이 두 개의 사례 지역은 모두 사막의 주변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막이 관찰되는 주변 지역이 사막화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은 사헬지대입니다. 사헬지대 들어본 적 있죠? 아마 이게 초등학교 때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사헬지대는 사하라 사막의 남쪽입니다. 사하라 사막 남쪽에 사바나 기후 지역이나 아니면은 스텝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지역의 어떤 사막화인데, 여기가 인구가 그동안 급격하게 늘었어요. 농업 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뭐 목축의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지역이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축을 키웁니다. 염소와 같은 가축을 주로 많이 키우는데요. 가축의 수가 적당할 때에는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빈 땅에서 풀이 다시 재생돼서 올라오고 하면서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가축의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가축들 사이에서 먹이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잘 먹지 않던 뿌리 부분, 씨앗 부분까지 다 파내어서 먹게 되고, 더 이상 그 지역에 이제 풀이 재생될 틈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발굽 있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전부 발굽이 단단한데, 이 단단한 발굽으로 땅을 다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풀이 더 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풀이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초원지대였던 곳이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또 얼마 남지 않은 나무들마저도 땔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베내어가는 거죠. 그래서 토양은 깎여나가고 초원도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환경 문제라는 게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막화가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국가가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우리 지금 모알튀리 해서 5개의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외웠는데, 그거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사하라 사막 남쪽에 띠를 이루고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 띠를 이어서 길게 이어져 있는 사헬지대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요런 나라들입니다. 자, 위치 백지도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지금 이렇게 원래 사람 살던 마을인데 나무도 더 이상 이제 말라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살던 집터인데 이제 망연자실 앉아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허옇게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넘어가면. 자,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인데 한번 보죠. 네. 자, 인구. 자, 여기 말리라는 나라입니다. 말리. 여기 요 말리라는 국가 보면 인구가 7,000명에서
2만 명으로 요 지역이 굉장히 늘었는데 한 인구 3배 늘 때 가축도 3배 정도 늘었고 니제르 여기 이제 말리 옆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도 보면 인구 거의 5배 늘었네요. 가축도 상당히 많이 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구의 증가와 함께 가축의 증가가 토양 황폐화를 불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 그래서 사하라 사막 남쪽에 긴 띠 모양으로 만들어진 요 사헬지대도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건조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랄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건조아시아 지역에 해라는 이름이 붙은 2개의 호수가 있어요. 선생님, 해는 바다인데요. 왜 호수에다가 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 아랄해 말고도 우리 백지도 학습할 때 카스피해도 배웠어요. 자, 이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강물이 흘러드는 호수가 있어요. 강물이 흘러드는 호수가 원래라면 만약에 수변한 지역이라면 강물이 계속 흘러들기만 하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넘치지 않고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흘러드는 강물의 양만큼 증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랄해나 카스피해 같은 곳은 강물이 흘러들어 만들어진 호수인데 그 호수가 지속적인 증발로 인해서 수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흘러들잖아요. 그러면 증발만 일어나고 강물이 계속 공급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까 토양 염료와 설명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강물에 포함되어 있던 아주 미세한 양의 소금기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 증발되면서 호수에 남기 때문에 강물은 짠물이 아닌데 호수에 있는 물은 짠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카스피해나 아랄해는 그 크기도 커서 바다 해자가 붙기도 했고 또 동시에 짠물이기 때문에 바다 해자를 쓰기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 아랄해라는 호수도 원래는 이런 이름 어렵죠. 아무다리아, 시르다리아 뭐 이런 강들이 흘러서 만들어진 호수인데 짠물 호수겠죠. 자, 이게 강물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어요. 강물을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자원을 뭐 생활용수로도 쓰고 이렇게 되니까 호수로 흘러드는 강물의 양이 적어져 버렸습니다. 호수에서는 계속 증발이 일어나는데 공급되는 강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호수 주변의 토양이 황폐화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호수가 말라붙으면서 호수가 원래 짠물이라 그랬잖아요. 소금기가 남아버려요. 이 소금이 잔뜩 모인 소금 땅이 펼쳐지는데 이 소금 땅에서 이 흙이 풀풀 날리면서 주변으로 막 날려가고 소금이 주변으로 막 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아랄해의 소금 호수가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리면서 여기서 날라오는 여러 가지 그 소금기 섞인 흙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아랄해가 아주 축소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 보면 이 허연 땅이 소금 땅이죠.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호수였다는 걸 이 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미 호수는 말라붙어 버렸고 여기 있는 허연 소금 땅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1977년에 비해서 2016년에 이렇게 허옇게 소금 땅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이 지역에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막화가 일어나면 토양, 흙도 깎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소금기도 쌓이고요. 이러한 결과로 생물종 다양성도 감소하고요. 지역의 농업 생산량도 줄어들고 용수도 부족해지고 예, 하면서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모래폭풍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흙이 깎여 나갔어요. 나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어서 바람에 흙이 깎여 나가면 거대한 모래폭풍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밀어닥칩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폭풍을 겪다 보면 결국 이 지역의 사람들은 생활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은 완전히 사막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농업 생산량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식량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심각한 굶주림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이 심각한 굶주림 문제, 그리고 이 굶주림을 피해서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을 피해서 난민이 발생하게 되겠죠. 삶의 터전을 잃고 이웃 국가로 이동하면서 주변 국가와 분쟁도 발생합니다.
당연히 기반 사회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것들도 사막화 때문에 심각해지게 되겠죠. 물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난민 캠프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떠나서 왔지만 여기도 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 UNCCD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막화 방지와 사막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는 국제기구가 있고요. 정부와 기업들도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사업, 그레이트 그린 월 사업입니다. 그레이트 그린월, 거대 녹색 벽이네요. 뭔가 거대한 녹색 벽 사업, 이게 뭘까요? 자, 이 사업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사헬지대입니다.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뭐 이런 나라들이죠. 자, 여기에 사막의 확장을 막는 거대한 숲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벽, 그레이트 그린 월이라고 해서 선생님 사막인데 나무만 심는다고 되나요?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해야 이 지역이 변하겠죠. 그래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이러한 거대한 나무벽을 치고 이 아래로 사하라 사막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도록 이제 국제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그린 월 프로젝트. 자, 그 밖에도 이 지역의 분쟁 문제도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수단 같은 나라가 사헬 지역에 해당돼서, 사헬지대에 해당돼서 지금 사막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사실 수단은 북쪽과 남쪽도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수단의 북부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과 문화적으로 같아요. 유목민들이고요. 피부 색깔도 좀 더 하얗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고, 수단 남부는 크리스트교의 비중이 높고 피부색도 좀 더 검고 그리고 농경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연히 기후 조건도 수단 북부는 건조기후가 나타나고 수단 남부는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이 두 지역 사이에 서로 이미 좀 많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자, 이 사막화가 확대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수단의 다르푸르 지방에서 발생한 내전은 종교, 자원, 종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막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숨어 있다. 사헬지대의 가뭄으로 북쪽의 아랍계 유목민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북쪽은 유목민들,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주민 생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축애가 먹길 풀을 찾아서 남쪽에 있는 다르푸르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다르푸르 남부에 정착한 아프리카계 농부, 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죠. 자, 거주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두 종족 사이의 분쟁은 다르푸르 지역 전체로 번지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결국은 기후 때문에 우리 유목민인데 여기 너무 사막이 돼서 풀이 없어. 더 남쪽으로 열대기후 지역으로 내려갈 거야.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은, 자, 사하라 사막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르푸르 지역. 자, 사하라 사막이 위쪽에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다르푸르 지역이 있고, 이 다르푸르 남부에서 처음에 시작됐다가 지역 전체로 갈등이 확산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막화 때문에 이렇게 지역 분쟁도 발생했다. 그 사례로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 요거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사막화 문제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사막화가 발생하는 원인, 그 결과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문제풀이 영상은요, 또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를 할 거고, 이제 다음 단원은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이 지역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